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특강입니다. 지난 2월 15일, 16일 양일간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보시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학우님을 위해 특강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총 4개의 구성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화용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청주대학교 조성재 교수님의 물류관리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실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적정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내에 인사 고가가 최근에 반영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물류 분야, 우리 학과가 유통 물류를 전공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학습해 두고, 그리고 또 졸업하면서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또 좋은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진로와 전망, 제가 오늘 소개를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입학하시는 학생들이 또 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국내에 들어서 이전 코로나뿐만 아니라 97년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서부터 취업에 관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분야가 진로와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정부 투자 기관을 비롯해서 관련 연구, 컨설팅, 또 운송 및 유통 관련 전문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이런 물류관리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고요. 또 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물류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에 물류관리사를 전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출하는 분야들은 유통 물류 분야에 다각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요즘 국제 물류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와 함께 이런 새로운 물류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도에 전 세계 팬데믹인 현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대거래가 아닌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물류 부분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물류 전문 인력 양성에 좀 한계점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물류의 전문적인 이론과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류관리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전망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것처럼 물류관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또는 체계, 그다음에 전망은 아마 저 이외에도 앞으로 다른 어떤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유망하고 또 전망이 있는 하나의 개인 자격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올해 연도 제25회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접수가 6월 1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가 이루어지고 1차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시험일은 올해 7월 17일 토요일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코로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유형은 필기 시험이 원칙이고요. 객관식 오지선다 선택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간혹 21회, 20회 정도에서 기시평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객관식 공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류관리론부터 물류 관련 법규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담당한 것은 물류관리론이지만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그리고 물류 관련 법규의 총 5개 과목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과목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시는 응시 예상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운송론이나 국제물류론이나 보관하역론은 물류관리론과 밀접한 관계성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 학습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한 2개의 큰 카테고리로 과목을 형성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류관리사의 공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흐름은 물류관리론을 포함해서 보관하역론까지의 한 부분, 그 다음에 물류 관련 법규 부분, 이렇게 큰 덩어리로 2가지의 덩어리로 학습에 준비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이게 산인공, 즉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입니다. 이미 기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과목당 이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객관식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과목이 모두 100점 만점이고요. 매 과목이 40점 이상씩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는 물류관리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도 합격률이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약 한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 응시자 수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가장 득점이 어려운 파트가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해 보면 관련 법규가 의외로 공부를 해 주시는 또 응시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강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 법규만 40점을 맞으시면 다른 과목들은 평균적으로 65점 이상을 맞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 과목에 40점 이상이다. 전 과목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중해서 제가 보기에 한 6개월 정도 집중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또 직장 생활을 해서 여건상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해서 기출문제 중심의 시험 접근이 가능한 분야가 바로 또 저는 물류관리사 분야다라고 그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율과 합격률입니다. 제가 그 전 거의 자료는 조금 낙후돼서요. 최근 3개년치를 조금 분석을 좀 해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이건 산인공에서 실질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합격률이 2018년도에 40.46%, 2020년에 43.92%를 차지했습니다. 의외로 작년도가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건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가 어떤 기폭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19년도에 26.8%로 좀 낮다라고 얘기해서 등락폭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40% 내외에 유지를 합니다. 그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합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자격시험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류 유통이나 또는 이게 국제 무역 분야의 자격 시험들의 평균 합격률이 35%를 기반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한번 시험에 도전해서 자격증을 한번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어느 특정한 분야, 물류 유통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증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류관리사와 자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물류에 대한 물류관리사의 어떤 의미, 그다음에 시험 어떤 경향과 동향, 그리고 합격률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물류관리사 시험에 관한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책자들을 살펴보시면 대략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이 5개 과목 중에 가장 첫 번째, 첫 시간에 개설이 되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파트의 출제 경향이 오늘의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어떤 출제 경향을 제 나름대로 기존의 3년치에 나와 있는 시험들을 가지고 한번 키워드 중심물로 한번 출제 경향을 따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원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고해 드리는 방식이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류관리로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1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에 발간하고 있는 많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물류관리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류관리론 파트를 보면 부분을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나온 출제 경향을 보면 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일반론이고요. 두 번째가 정보 분야입니다. 세 번째가 최신 글로벌 물류 동향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 물류라든지 또는 SCM이라든지 이런 물류 아웃소싱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까지도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물류관리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3개의 부분을 다시 11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류관리론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물운송론을 비롯해서 보관하용론, 국제물류론과 다 조금씩 연계가 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초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수는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도 각 문항별 나온 출제 문항 유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많은 문항은 아니고요. 보통 2.5점씩 하고요. 저는 최소한 물류관리론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목당 40점에 평균 6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법규가 최저 40점만 맞으시면 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물류관리론은 70점 내외를 맞으면 정답 처리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가다 학생들을 응시자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물류관리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1교시의 첫 강좌가 물류관리론입니다. 물류관리사의 물류관리론 첫 과목인데 물류관리론 첫 강좌에서 본인이 인지도가 약 한 70점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문항수로 계산하면 40문항 중에서 30문항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커버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안정세다. 합격권에 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과목도 자신 있게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 70점을 목표로 해서 관리론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서도 주요 범위가 3부분으로 물류 관리가 있고요. 물류 정보와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및 글로벌 물류 동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관리 분야와 최근에 글로벌 물류 동향 쪽이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관리 분야에 많은 문제들이 집중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줄면서 글로벌 물류 동향이라든지 또는 물류 정보 분야에 최근에 이 물류 정보화가 되면서 정보 분야의 문제가 조금 더 문제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독특한 특이한 어떤 변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문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들을 조금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물류관리로는 통상적으로 3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11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강의를 해주시는 물류관리론을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대전제를 하고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1가지 카테고리 중에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글씨가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도가 굉장히 높았던 파트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21회부터 제가 24회가 2020년인데요. 문제지를 가져다 놓고 문제지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항수들입니다. 출제된 문항수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총론 문제는 많습니다. 물류 총론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류의 목적뿐만 아니라 물류의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화와 마케팅 분야도 여전히 높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시험 준비를 물류 관리론을 할 때는 10% 이상이 나오는 비율에 조금 집중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득점 포인트를 더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특이한 점은 앞에 맨 밑 하단에 있지만 SCM 분야가 최근에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만 보더라도 8문항, 7문항, 5문항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수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제가 3개의 파트를 조금 더 세밀화시켜서 출제 경향들을 조금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류관리론 분야의 최근의 핵심 경향은 제가 4개년치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내용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문제를 질문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개요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물류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회, 19회 때는 통상적으로 조금 교재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의 개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떤 디테일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개관, 그 다음에 그 개념, 이런 개념들이 먼저 잘 잡혀 있는 것이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관리라는 SCM 문제들이 조금 더 정보 분야와 연계돼서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RFID라든지 바코드, 표준화, 합리화라는 개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그런 분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암기해 두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류관리론의 어떤 출제 경향의 핵심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우리가 각각의 세부 사항들이 그럼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분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분야에서는요. 개념이라든지 합리화, 그 다음에 마케팅라든지요. 그 다음에
물류 회계 파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류 회계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국가물류비 계산에 대한 개정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관리회계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문제 내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회계적으로 나는 어렵다,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강의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드랍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계를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하고 가는 분야가 있다. 단 개념이나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들, 합리화라든지 모듈화라든지 또는 ERP, MRP, 칼스, 토크 이런 개념들에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과목을 용어들을 잘 공부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득점을 하는데 유용한 효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이 넓어지면서 깊다라는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합리화다라고 해서 합리화 분야를 막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라고 하는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좋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물류 정보 및 조직에 관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고요. 또 이 파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금 물류 현장에서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아직 이론적으로 공부를 들어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보시면 뭐 TMS라든지 CVO라든지 그다음에 밴, 그다음에 포스 이런 표현들은 또 요즘 많이 하면서 나오는 게 RFID, 바코드가 이제 확장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용어들은 일일이 다 암기를 좀 해줘야는 어떻게 보면 이해 위주보다는 암기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 뭐 물류 조직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니까요. 그렇게 담궈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독특한 거는 물류 조직 중에 아웃소싱과 제3사자 물류 같은 경우도 조금 관리해서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최근에 어떤 물류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물류를 좀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아웃소싱하는 어떤 경영적인 접근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리사 시험 문제도 아웃소싱이라든지 제3자와 4자를 단순하게 개념으로 묻기보다는 3자와 4자를 비교하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 경향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SCM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아마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공급망 관리에서 나왔던 용어가 이제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불휘비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암기해 두시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물류도 있고요. 또 녹색물류라는 개념. 그다음에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생활물류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용어들이 과거 한 4년치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어졌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용어들도 물류관리 일반에서 다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개념이고요. 그 이후에 다루어졌던 것들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한 년, 4년 동안 가장 많이 시험에서 출제 빈도수가 조금 높았던 그런 분야로 이해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면 아마 시험을 접근하시고 응시하시는데 또 학습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류관리론에 대한 어떤 시험의 흐름들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요령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중점 학습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격시험은 단기간 안에 내용을 함축적으로 공부하는 게
자격시험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과거에 이런 관리사 시험 문제를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했던 방법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단학 점수를 맞지 않고 점수를 득점하는 데가 포인트라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기초 개념 위주로 학습을 먼저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개념들이 정리되어져 있는 교재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암기가 되어지는 학습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물운송론이나 다른 기타 강좌에서는 또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이 다르시겠지만 물류관리 입장에서는 물류관리론이라는 과목 입장에서는 기초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또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난이도 시험 문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분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눈에 잘 익혀두는 게, 용어를 눈에 잘 익혀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자격시험이 일정하게 암기를 하다 보면 머리 기억력에 어떤 한계가 좀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으로 익히는 연습을 좀 하라라고 저는 권고를 많이 드리고요. 보통 평균 출제 범위가 통상 지금 제가 분석한 4년 정도의 시험인데요. 보통 문제가 보통 10문제, 16문제, 14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초급 문제, 아주 기초 문제가 10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급이 16문제, 고급이 한 14개 문제 정도가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년치의 문제들을 보면 가장 쉬운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초급과 중급 문제 정도는 모두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초급자와 중급, 상급자를 좀 나눠 설명드리면 초급자는 먼저 이론 학습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급자와 상급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목을 수강을 하셨거나 또는 관련 공부들을 하거나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의 준비 기간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짧은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실무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6개월 내지는 8개월 정도의 시험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률을 보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내가 초급자인지 중급 상급자인지에 대한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간 조정을 운영해 보시고 또 그런 운영된 내용들을 또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탄력적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것이 이런 물류관리로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한 45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물류관리라는 개념, 그다음에 시험에 관한 출제 의도, 그리고 물류관리론이라는 분야의 출제 경향을 한 4년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문제풀이도 좀 해드리면 좋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험에 관한 기초 지식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기타 물류관리론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이라는 강좌가 내용이 많고 폭이 넓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는 문의사항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가능한 한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물류관리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잘 설명해 주셔서 조성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47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물류관리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물운송론 특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